자, 우리가 UV 쉐이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되는 쉐이더 중에 텍스처 매핑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자, 쉐이더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텍스처를 하나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비포트 쉐이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가 텍스처를 입혀줄 때 평면에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텍스처를 입혀야 할 오브젝트는 볼륨이 있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평면의 이미지를 오브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입혀줘야 될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하는 역할이 이미지를 오브젝트에 매핑해주는 방식을 결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했었지만 여기 에디트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애드온 가셔서 여기 랭글러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랭글러 노드가 켜져 있으면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매핑과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자동으로 생기죠. 요즘 맥 쓰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윈도우의 컨트롤 키가 맥의 커맨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은 맥에서도 컨트롤 키입니다. 네.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텍스처를 매핑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제너럴, 노멀, UV, 오브젝트 카메라, 윈도우, 리플렉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값이 UV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 모니터 만들기 하면서 UV 매핑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는데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UV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UV 에디터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UV 에디터에 들어가 주고요. 이미 텍스처를 입혀놨기 때문에 눌러서 이거죠. 브릭그라운드 이렇게 꺼내줄게요. UV 에디터에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 UV 에디터에도 이 면들이 보이게 되죠. 자, 우리가 UV 매핑을 할 때 마크심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윗면을 마크심 해가지고 그리고 알파벳 U 누르고 UV 언랩 다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보면 방금 잘라낸 이 윗면이 여기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UV 매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면이나 버텍스들을 뷰포트 창에서와 똑같이 G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G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위에 텍스처 매핑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요. 3D 뷰포트 창에 있는 이 버텍스들을 UV 매핑 창에서 위치를 지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버텍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 버텍스는 3D 공간 안에서 자기의 위치값을 가지고 있어요. X, Y, Z축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데 텍스처 이미지 안에서의 위치값을 또 가져야 돼요. 얘도 똑같이 X, Y, Z의 위치값을 새롭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D 공간 안에서도 위치가 X, Y, Z고 텍스처 이미지 안에서도 위치가 X, Y, Z면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 이미지 안에서의 위치값은 X, Y, Z라고 하지 말고 그보다 3개 앞에 U, V, W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텍스처 이미지도 자기의 위치값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가 0, 0, 0이고요. 이 자리가 1, 1, 0이에요. 근데 평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Z축의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W를 빼고 UV 매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UV 매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결국에 UV 매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3D 공간 안에서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버텍스를 텍스처 이미지 안에서의 위치값도 추가로 부여해주는 방식이 UV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냥 이런 시래기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와서 쉐이더 에디터에서 불러주고요. 자, 시래기 이미지를 불러오니까 자, 매핑 이상하게 됐죠. 일단 에디트 모드에서 약간 시래기 같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냥 이렇게 모양만 맞춰주고 UV 에디터로 가서 이렇게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 앞면 일단 마크심으로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언랩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면 선택하면 자, 여기에 이 앞면 그냥 G 누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면 이렇게 하면 돌아갔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앞면 텍스처가 입혀지겠죠. 자, 그리고 윗면이나 이런 데는 별다른 무늬가 필요 없잖아요. 대충 갖다 놓을게요. 그냥 무늬가 없는 쪽으로 대충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질감을 살려주려면 범프라고 하는 노드를 이용해서 노멀 맵을 추가를 해주면 좋은데요. Shift A 누르고 범프라고 하는 걸 검색해 줄게요. 범프를 노멀에 연결을 해주고요. 컬러를 헤이트, 높이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유 없이 거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때 유용한 게 컬러 램프입니다. 컬러 램프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하얀색 부분을 좀 이렇게 넓혀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약간의 범프 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러프니스 값에다가도 그대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검은색은 러프니스가 0이 되기 때문에 반사율이 되게 높은 부분이 되고, 하얀색은 매트한 재질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러프니스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 검은색 부분이 반질반질하고, 이 하얀색 부분은 매트한 재질이 되는데, 그걸 바꿔줘야 되죠. 컬러 램프를 따로 줄게요. 자, 컬러 램프에다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컬러를 러프니스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컬러 램프 노드에서 플립 눌러주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얀색 부분은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고, 검은색은 러프니스가 올라가게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컬러 램프는 예전에 랜덤 값을 받아서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UV는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제너레이트와 오브젝트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 연결을 일단 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텍스처 이미지에도 좌표값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000, 여기가 110 이렇게 되는데, 이 뷰포트 창에 있는 오브젝트의 X축 그리고 Y축 값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000이고요. 여기가 Y축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가 110이 되는 거예요. 이 옆면, 이 측면들은 다 이상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위로 Z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평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Z축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미지 텍스처 안에 보면 플랫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이미지를 플랫한 이미지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플랫이 아니라 박스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Z축을 갖고 있는 박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텍스처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제너레이트 방식을 조금 테스트를 해볼게요. 루프 컷을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니까 면이 늘어난 것 같죠? 근데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가보면요, 이렇게 다시 재정렬이 돼요. 오브젝트는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훨씬 많아졌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큐브는 기본값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로 2m, 세로 2m예요. 자, 시스템은 이 텍스처 이미지를 1m, 1m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안에 1m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시작점은요,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 선택하고 X축으로 조금 옮겨줄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데 텍스처 이미지는 그대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오브젝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의 위치가 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윗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00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제너레이트 방식과 오브젝트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멀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의 노멀의 방향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이런 걸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플레인 만들어주고요, 한 20m짜리 플레인 만들어주고 सब디바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클라우드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주고,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넣어주고 텍스처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쉐이드 스무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조금 키울게요. 텍스처 들어가서 텍스처의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다가 Shift A 누르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지금 노멀 방식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노멀 방식을 베이스 컬러에다 일단 연결을 해준 다음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색상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노드가 보라색이면 X, Y, Z의 세 가지 값을 아웃풋 해주는데, 노란색 노드로 연결을 해주면 그 X, Y, Z를 RGB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멀의 방향에 따라서 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컬러 램프를 하나 연결을 해주고요. 이 값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텍스처를 2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믹스 RGB로 이 2개의 이미지 텍스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컬러 램프의 컬러를 팩터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노멀의 방향에 따라서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쪽 이미지 텍스처를 표현하고, 그 외의 텍스처들은 이 이미지를 표시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런 이미지 하나 가져다가, 자, 이쪽에다가 잔디 이미지 적용을 해주고요. 이런 바위 이미지도 하나 저장을 해서요,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 어플라이 해주고요. 컬러 램프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하얀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낮춰주니까 지금
바위로 표현되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죠. 근데 지금 약간 디졸브 돼가지고 보이니까 요거를 리니어가 아니라 컨스탄트로 해서 딱 끊어지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하얀색을 이렇게 쭉 넓혀보면 자, 이렇게 지금 바위로 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노멀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노멀의 기울기가 특정 값 이상이면 바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올려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입혀줄 때 노멀의 방향을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텍스처 코디네이터의 노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카메라 방식, 그 다음 윈도우 방식, 리플렉션 방식은 사실 자주 사용되진 않는데 자, 카메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더라도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텍스처가 다르게 입혀지는 걸 알 수 있죠. 윈도우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리플렉션 방식은 그냥 이렇게 반사된 것처럼 텍스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입혀주는 방식들은 다 살펴봤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텍스처 코디네이터 아래쪽에 보면 from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텍스처 원형으로부터 그 텍스처의 값들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플레인 하나 만들어주고요. 텍스처를 입혀주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연결해주고요. 자, 이렇게 태극기를 텍스처를 입혀봤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티클을 만들어줄게요.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파티클 역할을 해줄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텍스처를 입혀줘야 되겠죠. 이 스피어도 태극기로 텍스처를 입혀주고요. 그리고 태극기에다가 파티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설정해주고 헤어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의 렌더 옵션에서 패스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스피어 이렇게 해줄게요.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스피어의 머터리얼에다가 컨트롤 T 누르고요. 자, 지금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줬죠. 여기에서 프롬 인스턴서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프롬 인스턴서는 사이클 모드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렌더 모드를 사이클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파티클들이 각각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 바탕이 되어주는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프롬 인스턴서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LED를 표현해줄 수도 있고요. 깃털이 달린 동물의 그 털들이 각각 부위마다 다르게 색을 표현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텍스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